경남 진해 군항. 한국에서 단 한 명만 파견된 특수전전단 중령 이도현이 미군 기지에 도착합니다. 레베카가 연병장에서 도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는 미소를 짓습니다. 한국에서 한 명, 딱 한 명만 왔다고? 정말 귀엽네요. 주변 미군들의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도연을 에워쌉니다. 당신이 저를 이기면 제가 임신해 드릴게요. 어때요? 도연의 눈빛이 차갑게 굳어지며 말합니다. 전 장난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록과 책임으로 움직입니다. 대한민국 특수전전단 이도현? 이 모욕적인 상황에서 과연 이도현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그리고 레베카와의 마지막 대결에서는 어떤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1초만 투자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경남 진해 군항의 새벽 5시 30분. 물안개가 회색빛 군함들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해안가에 세워진 높은 깃대 위에 태극기가 바람에 맞춰 규칙적인 박자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쿵쿵, 쿵쿵. 깃발이 깃대에 부딪히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이도현 중령은 PX암 낡은 자판기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제 심해 잠수 훈련 후 위가 좀 쓰렸거든요. 찬 것보다는 미숫가루 버튼을 눌렀습니다. 따뜻하고 고소한 캔이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34살의 해군 특수전전단 중령. 키는 평균 정도, 체격도 특별히 우람하지 않았습니다. 검소한 회색 점퍼를 입고 바람에 살짝 뒤로 넘어가는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넘기는 모습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직장인과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등 뒤로는 묵직한 기록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심해 잠수 최장 기록 보유자, 개인 사격 종합탑 3년 연속 수상자, 야간 침투 모의전 11연승이라는 화려한 이력들. 동료들 사이에서는 바다의 유령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죠. 물속에서는 소리도 없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도연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도연은 미숫가루를 한 모금 마시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보통 사람처럼 보이자. 이것은 도연만의 철칙이었습니다. 군인이라고 해서 항상 위풍당당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진짜 강함은 드러내지 않는 데서 나온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도연에게 가르쳐준 첫 번째 교훈이기도 했고요. 어린 시절부터 도연은 바다와 함께 자랐습니다. 진해에서 태어나 진해에서 자란 도연에게 바다는 놀이터이자 스승이었습니다. 파도가 높을 때는 기다릴 줄 알고 조류가 바뀔 때는 흐름을 읽을 줄 아는 지혜를 바다로부터 배웠죠.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함을 배웠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수영 실력을 가졌다 해도 바다 앞에서는 한낱 작은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15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도연은 친구들과 함께 바다에서 수영을 하다가 갑작스러운 너울에 휩쓸릴 뻔했었죠. 그때 바다가 도연에게 가르쳐 준 것은 공포가 아니라 존중이었습니다. 바다를 적으로 여기지 말고 동반자로 여기라는 교훈. 그 순간부터 도연은 바다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것은 합동훈련 참가 명령서였습니다. 한미연합 특수전 합동훈련 참가 명령. 도연은 내용을 차근차근 읽어 내려갔습니다. 훈련 장소, 기간, 참가 부대들의 명단이 나열되어 있었죠. 그런데 한 줄에서 도연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한국 측 파견 인원 1명. 단 1명이었습니다. 미군 네이비 실 12명, 영국 SBS 8명, 캐나다 JTFE 6명.
다른 나라들은 모두 팀 단위로 참가하는데 한국만 혼자였습니다. 도연은 화면을 지그시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극기가 전깃줄에 스치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바람이 조금 더 세져서일까요? 깃발이 평소보다 힘차게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미숫가루를 다 마시고 캔을 분리수거함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부대 뒤편의 작은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지네만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푸른 바다 위에 떠 있는 크고 작은 군함들, 그리고 그 사이를 오가는 하얀 갈매기들. 이 평화로운 풍경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부대 식당에서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합동훈련 소식을 들은 후배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중령님, 혼자 가시는 거 맞나요? 너무 부담스러우실 텐데요. 괜찮습니다. 원래 물속에서는 혼자가 편해요. 도연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사실 부담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제대로 보여줄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거든요. 오후 훈련을 마친 후 도연은 개인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잠수복, 호흡기, 수중 무전기, 각종 측정 장비들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펴보며 내일부터 시작될 훈련에 대비했습니다. 장비는 군인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특히 특수전에서는 작은 실수 하나가 생사를 가를 수도 있거든요. 저녁이 되자 도연은 진해 시장 골목의 허름한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도연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단골 장소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끈한 돼지국밥을 받아들며 사장님의 익숙한 인사를 들었습니다. 군인 양반, 오늘도 혼자세요? 네, 혼자가 편해서요. 뜨끈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 전역해간 선배가 남긴 말이었습니다. 국가는 이름이 아니라 관계다. 우리가 끝까지 버티면 이름이 관계가 된다.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제야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국밥을 천천히 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부터는 낯선 환경에서 낯선 사람들과 함께 훈련해야 합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사람들과 말이죠. 하지만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어디나 같은 바다니까요. 물의 성질도 조류의 흐름도 압력의 변화도 모두 똑같습니다. 국밥집을 나서며 도연은 다시 한번 태극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밤하늘에 펄럭이는 붉은색과 파란색이 가로등 불빛과 어우러져 묘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도연은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 늘 고독한 전사를 자처해왔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강해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짐을 챙겼습니다. 간단한 개인 장비와 며칠치 생활용품, 가방 한 개로 충분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군복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이도연 개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해군을 대표하는 군인이었습니다. 진해에서 부산항까지는 차로 1시간 거리였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익숙한 풍경들을 바라보며 도연은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저 바다에서 처음 수영을 배웠고, 저 언덕에서 친구들과 뛰어놀았고, 저 방파제에서 혼자 낚시를 하며 꿈을 키웠었죠.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준 소중한 기억들이었습니다. 미군 기지까지는 군용기로 이동했습니다. 좁은 기내에서 도연은 훈련 계획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수중 침투, 사격 훈련, 근접 전투, 생존 훈련까지 이틀 동안 진행될 각종 과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각 과목마다 점수가 매겨지고 최종 순위가 발표된다는 내용도 있었죠. 비행기가 착륙하자 도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낯선 곳의 공기였지만 바다 냄새는 똑같았습니다. 소금기 섞인 바람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어디든 바다가 있는 곳이라면 도연에게는 집과 다름없었습니다. 합동훈련 집결지인 미군 기지의 연병장. 넓은 운동장 같은 공간에 각국의 특수부대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키 크고 건장한 미군들, 단정한 복장의 영국군들, 그리고 과묵해 보이는 캐나다군들. 모두 팀 단위로 모여 있는 가운데 홀로 서 있는 도연의 모습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 사이로 레베카 콜린스가 당당하게 걸어왔습니다. 32살의 미 해군 네이비실 대위. 명문가 출신으로 수많은 언론 인터뷰에서 조명받아온 인물이었죠. 레베카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난 늘 최초로 소개됐다. 하지만 최고는 아직 그래서 더욱 증명해야 했습니다. 레베카는 도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호기심과 함께 묘한 우월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한 명, 딱 한 명만 왔다고? 정말 귀엽네요.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몇몇 미군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킬킬댔고 어떤 병사는 장난스럽게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내리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분명히 악의적인 건 아니었지만 도연에게는 불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레베카가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도연보다 키가 조금 더 큰 레베카가 내려다보는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딱 봐도 민간인 같은데요? 정말 군인이에요? 레베카의 목소리에는 도발적인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 그래도 한국 대표니까 뭔가 특별한 게 있겠죠? 그때 레베카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말이죠. 좋아요. 재미있는 제안을 하나 할게요. 당신이 저를 이기면요. 레베카는 일부러 말을 끌며 도연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제가 임신해 드릴게요. 어때요? 남자들 기 죽지 말라고 해주는 거예요. 순간 연병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웃음소리도 웅성거림도 모두 멈췄습니다. 몇몇 미군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아무리 농담이라고 해도 너무 지나친 발언이었거든요. 더군다나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도연의 눈빛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또렷해졌죠. 도연은 레베카를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 장난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록과 책임으로 움직입니다. 대한민국 특수전전단 이도연. 그 한마디에 주변의 웃음소리는 조금씩 꺾였습니다. 하지만 레베카의 미소는 오히려 더욱 깊어졌습니다. 마치 원하던 반응을 얻은 것처럼 만족스러워 보였거든요. 좋아요. 장난감이 아니라면 증명해 보세요. 여기서는 말보다 기록이 전부니까요. 레베카는 팔짱을 끼고 도연을 위아래로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미군들을 돌아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군이 우리와 같은 수준일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아시아 사람들은 체격부터가 다르잖아요. 물론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현실적으로 말이죠. 도연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화가 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상대방의 의도에 말려들게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가르쳐준 두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큰 파도가 와도 저항하지 말고 흐름을 타라는 것. 그때 훈련 담당관이 나타났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미군 대령이었죠. 험상궂은 인상에 우람한 체격, 가슴팍에 달린 수많은 훈장들이 그의 경력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소개는 충분히 했으니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목은 수중 침투모의 훈련입니다. 담당관의 말에 모든 참가자들이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중 침투는 특수부대 훈련 중에서도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과목 중 하나였거든요. 차가운 바닷물, 강한 조류, 제한된 시야. 모든 조건이 극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훈련이었습니다. 레베카가 도연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첫 번째 과목부터 떨어질 수도 있어요. 부끄러우면 지금이라도 포기하세요. 도연은 레베카를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포기라는 단어는 제 사전에 없습니다. 오후 2시 수중 침투 훈련장으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도연은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푸른 바다가 수평선까지 펼쳐져 있었죠. 파도의 높이, 바람의 방향, 물빛의 색깔까지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훈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정보들이었거든요. 레베카는 뒷좌석에서 팀원들과 작전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간간히 들리는 대화 내용을 통해 도연은 상대방의 전략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속도전을 펼칠 계획인 것 같았죠. 빠른 속도로 목표 지점에 도달해서 시간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훈련장에 도착하자 담당관이 상세한 규칙을 설명했습니다. 야간 조건에서 약 2km 떨어진 해안까지 수중으로 침투한 뒤 지정된 목표물에 작전 표식을 설치하고 돌아오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제한 시간은 40분. 물 온도는 영상 12도로 상당히 차가웠고 조류의 세기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동시 출발은 위험합니다. 팀별로 10분 간격으로 투입하겠습니다. 담당관의 말에 레베카가 손을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좀 더 흥미진진하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같이 들어가는 거죠. 누가 먼저 도착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잖아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특수부대인데 그 정도 위험도 감수 못하나요? 레베카의 말에 다른 참가자들도 동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결국 담당관은 동시 투입을 허가했습니다. 단 안전요원을 더 배치하고 무전 연락을 의무화한다는 조건을 달았죠. 도연은 잠수복 지퍼를 천천히 올리며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호흡기, 수중 컴퍼스, 작전 표식용 케미라이트, 그리고 비상용 신호탄까지 하나하나 빠뜨리는 것 없이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물속에서는 작은 실수 하나가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거든요. 레베카 팀은 이미 물가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최신형 장비로 무장한 네이비실 대원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특히 레베카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보며 작은 손짓을 했습니다. 마치 지켜볼게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팀 준비 완료. 담당관의 신호와 함께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연은 다른 팀들보다 조금 늦게 물에 들어갔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물의 상태를 먼저 파악하기 위해서였죠. 발가락 끝으로 수온을 느끼고 파도의 리듬을 몸으로 체감했습니다. 바다는 늘 변화하고 있었고 그 변화를 읽는 것이 성공의 열쇠였습니다. 물속으로 몸을 맡기는 순간 도연은 마치 집에 돌아온 것 같은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지만 전혀 춥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감각에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진해 앞바다에서 수없이 반복했던 훈련들이 몸에 완전히 배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수중 컴퍼스를 확인하며 최적의 경로를 계산했습니다. 직선 거리가 가장 짧은 건 맞지만 조류의 방향을 고려하면 약간 우회하는 게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물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활용하는 것. 바다가 가르쳐준 세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약 15분 후 도연은 목표 해안에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물 위로 조용히 머리를 내밀어 주변을 살폈습니다. 멀리서 다른 팀들의 실루엣이 보였지만 아직 한참 떨어져 있었죠. 도연은 작전 표식인 야광 캐미라이트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고 즉시 복귀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수중에서 돌아오는 길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조류가 갑자기 바뀐 것입니다. 물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지면서 다른 팀들이 예정된 경로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레베카 팀이 생각보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기록만 생각한다면 그대로 복귀하는 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동료가 위험에 처했을 때 모른 척할 수는 없었죠. 이것은 경쟁이 아니라 훈련이었고 훈련의 목적은 서로를 이기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레베카 팀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수중에서 정확한 손신호를 보냈습니다. 흐름을 거스르지 마. 우측 20도 하강 2m.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리키며 안전한 경로를 제시했습니다. 레베카는 처음에는 도연의 도움을 거부하려 했지만 상황이 점점 위험해지자 결국 도연의 전문적인 안내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팀이 무사히 복귀한 후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1위 이도현, 2위 알바레즈, 3위 콜린스. 담당관의 발표에 연병장이 웅성거렸습니다. 한국에서 혼자 온 군인이 네이비 실드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다른 팀을 도우면서도 가장 좋은 기록을 낸 것이었죠. 레베카의 시선이 매서워졌습니다. 자신만만했던 표정은 온데간데였고 입술이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주변의 팀원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우연이에요. 분명히 우연일 거예요. 레베카가 중얼거렸습니다. 다음은 사격이니까. 사격에서는 절대 질 수 없어요. 도연은 잠수복을 벗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준비의 결과죠. 바다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길을 열어줍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도연을 무시하던 미군들이 이제는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레베카 팀에서 조류에 휩쓸렸던 대원은 도연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당신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정말 위험할 뻔했어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경쟁자이기 전에 동료니까요. 도연의 대답에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레베카만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레베카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자신만의 영역에서 인정받아왔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도전받는다면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밤이 깊어가자 도연은 숙소 밖으로 나와 별을 바라봤습니다. 고향 진해에서 보던 별자리와 똑같았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안해졌죠. 내일은 사격 훈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레베카가 자신 있어 하는 분야였죠.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도연은 평소 습관대로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숙소 창문을 열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멀리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죠. 오늘은 사격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레베카가 그렇게 자신 있어 했던 분야였습니다.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사격장으로 향했습니다. 넓은 실외 사격장에는 각종 장애물과 표적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동하며 사격하는 코스, 자세를 바꿔가며 쏘는 구간, 그리고 복잡한 장애물을 통과하면서 정확도를 겨루는 종합 코스까지 단순한 사격 실력뿐만 아니라 체력과 판단력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훈련이었습니다.
레베카는 이미 사격장에 나와 개인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최신형 소총의 각종 부착물들을 정밀하게 조정하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다르다. 수영에서 진 건 내 전문 분야가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사격은 전문가다운 손놀림이 평소보다 더욱 신중했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오늘의 레베카는 한층 진지해 보였습니다.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만큼은 절대 지고 싶지 않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다를 거예요. 레베카가 도연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제 수영은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사격은 절대적인 기술의 영역이거든요. 도연은 자신의 장비를 조용히 점검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제 할 일만 하겠습니다. 담당관이 나타나 규칙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총 300m 코스를 돌면서 5개의 사격 포인트에서 각각 다른 자세로 표적을 맞춰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서서 쏘기, 두 번째는 무릎 꿇고 쏘기, 세 번째는 엎드려 쏘기, 네 번째는 이동하면서 쏘기, 마지막은 장애물 뒤에서 엄폐하며 쏘기였습니다. 평가 기준은 정확도와 시간을 종합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만점을 맞춰도 시간이 오래 걸리면 감점이고 빨라도 명중률이 떨어지면 역시 감점입니다. 순서는 추첨으로 정했습니다. 도연이 세 번째, 레베카가 5번째였습니다. 먼저 나간 영국군과 캐나다군의 성적은 평균적인 수준이었습니다. 특별히 뛰어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무난한 점수들이었죠. 드디어 도연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도연은 소총을 어깨에 메고 출발선에 섰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집중력을 최대한 끌어올렸습니다. 바다에서 배운 호흡법이 이럴 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신호음과 함께 도연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사격 포인트까지는 약 50m. 도연은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달렸습니다. 너무 빨리 뛰면 호흡이 거칠어져서 사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표적. 서서 쏘는 자세에서 탄을 5발 연속으로 발사했습니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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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규칙적인 총성이 사격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연은 표적을 확인하지 않고 바로 다음 포인트로 이동했습니다. 결과에 연연하면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에서는 무릎을 꿇고 사격했습니다. 이 자세는 안정성과 기동성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까다로운 자세였습니다. 도연은 왼쪽 무릎을 땅에 대고 오른쪽 팔꿈치를 오른쪽 무릎에 고정시켜 흔들림을 최소화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엎드려 쏘기였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자세이지만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도연은 신속하게 자세를 잡고 호흡을 조절했습니다. 들숨에서 방아쇠를 당기고 날숨에서 탄착을 확인하는 리듬을 유지했습니다. 네 번째가 가장 어려운 구간이었습니다. 이동하면서 사격하는 것은 상당한 훈련이 필요한 고난도 기술이었습니다. 도연은 측면으로 이동하면서 표적을 향해 사격했습니다. 발걸음의 리듬과 사격의 타이밍을 정확히 맞춰야 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장애물 뒤에서 엄폐하며 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전투 상황을 가정한 훈련으로 콘크리트 방벽 뒤에 숨어서 최소한의 노출로 표적을 맞춰야 했습니다. 도연은 방벽 모서리에 몸을 밀착시키고 소총만 살짝 내밀어 사격했습니다. 모든 사격을 마친 도연은 소총을 안전 상태로 만들고 출발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총 소요 시간은 8분 23초였습니다. 표적 확인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는 몇 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사이 네 번째 순서인 미군 대원이 사격을 진행했습니다. 레베카 팀의 저격수로 유명한 대원이었는데
역시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이동 사격에서는 도연보다도 빠른 속도를 보였습니다. 드디어 레베카의 차례였습니다. 레베카는 사격 전에 특별한 준비 동작을 했습니다. 목과 어깨 스트레칭, 손목 돌리기, 그리고 눈 운동까지 모든 동작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었습니다. 역시 이 분야의 전문가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레베카의 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부터 엄청난 속도를 보였습니다. 달리기 속도도 빨랐고 사격 속도도 도연보다 확실히 빨랐습니다. 스피드를 무기로 삼겠다는 전략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도에만 집중하다 보니 정확도에서 아쉬운 부분이 보였습니다. 특히 세 번째 엎드려 쏘기에서 자세를 제대로 잡지 않고 성급하게 사격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도연은 속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격은 무엇보다 정확도가 우선이었습니다. 레베카가 모든 사격을 마쳤을 때 소요 시간은 7분 51초였습니다. 도연보다 32초나 빨랐습니다. 하지만 정확도는 어떨지 궁금했습니다. 결과 발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담당관이 각 참가자의 명중률과 소요 시간을 종합한 점수를 발표했습니다. 1위 이도현, 명중률 98점, 시간 보너스 포함 총점 96점. 2위 알바레즈, 총점 92점. 3위 콜린스, 총점 87점. 또다시 도연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레베카는 스피드에서는 앞섰지만 정확도에서 아쉬운 점수를 받으며 3위에 머물렀습니다. 레베카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레베카가 항의했습니다. 제가 더 빨랐는데 왜 점수가 낮나요? 담당관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콜린스 대위, 당신의 명중률은 78점이었습니다. 속도가 빨라도 표적을 맞추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레베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자신 있어 했던 분야에서 또다시 패배한 것이었습니다. 최초라는 타이틀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동정에서 의심으로 바뀌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도연은 레베카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은 사격이었습니다. 속도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레베카는 도연의 말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팀원들과 함께 사격장을 떠났습니다. 도연은 레베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후 3시 근접전 모의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연은 고무칼과 블랭크탄이 장전된 권총을 지급받았습니다. 실제 전투와 최대한 비슷한 조건을 만들어내는 시뮬레이션 훈련이었죠. 좁은 실내 공간에서 적과 아군을 구분하고 순간적인 판단력으로 상황을 제압하는 고난도 훈련이었습니다. 훈련장은 실제 건물처럼 꾸며진 복잡한 구조였습니다. 계단, 복도, 작은 방들이 미로처럼 연결되어 있었죠. 벽 곳곳에는 센서가 설치되어 있어서 총격과 격투 상황을 정확히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에서 도연은 3명의 네이비실과 대결해야 했습니다. 1대 3이라는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도연에게는 오히려 기회로 보였습니다. 상대방이 많을수록 서로 간의 협조가 중요한데 그 틈새를 파고들 수 있다면 승산이 있었거든요. 시작 신호와 함께 도연은 낮은 자세로 이동했습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줄이며 벽을 따라 조심스럽게 움직였죠. 상대방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도연은 순간적으로 몸을 굴려 모서리 뒤로 숨었습니다. 동시에 블랭크탄이 벽을 스쳤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도연의 위치를 파악한 것이었죠. 하지만 도연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위치가 확실해진 것을
다행으로 생각했습니다. 고무칼을 조용히 뽑아든 도연은 다른 경로로 우회했습니다. 계단을 이용해 위층으로 올라간 뒤 뒤쪽에서 접근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체격 차이를 기술로 극복하려면 정면 승부보다는 기습이 효과적이었거든요. 첫 번째 대원과의 접촉. 도연은 뒤에서 조용히 접근해 목 부분에 고무칼을 대었습니다. 센서가 즉시 반응하며 그 대원은 사망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다른 곳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번째 대원이 총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도연은 재빠르게 몸을 낮춰 사격을 피하고 굴러서 상대방의 다리를 걸었습니다. 균형을 잃은 대원이 넘어지는 순간 도연이 권총을 빼앗아 제압 완료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원은 가장 까다로웠습니다. 이미 동료들이 당한 것을 보고 경계심이 최고조에 달해 있었거든요. 좁은 방 안에서 서로를 노려보는 긴장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도연은 심리전을 구사했습니다. 일부러 소음을 내서 상대방의 주의를 분산시킨 뒤 예상과 다른 방향에서 접근했습니다. 상대방이 잠깐 방심한 틈을 타서 근접해 제압에 성공했습니다. 라운드 종료. 승자 이도현. 훈련장에서 나온 도연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의심 어린 눈빛이었다면 이제는 존경과 경애가 섞인 표정들이었습니다. 특히 방금 전 도연과 대결했던 네이비실 대원들이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조용하게 움직일 수 있나요? 바다에서 배웠습니다. 물고기처럼 움직이는 법을요. 하지만 레베카만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연달아 패배하면서 자존심이 크게 상한 것 같았습니다. 레베카는 팀원들과 무언가를 논의한 뒤 담당관에게 다가갔습니다. 담당관님, 팀 대 팀 훈련도 해보면 어떨까요? 개인전만으로는 진짜 실력을 알기 어렵잖아요. 담당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특수부대는 팀워크가 가장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습니다. 좋습니다. 다만 이도현 중령은 혼자이니까 불공평하겠네요. 괜찮습니다. 도연이 나섰습니다. 1대 다 상황도 실전에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요. 팀 대 팀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레베카 팀은 처음부터 과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규정 위반에 가까운 거친 플레이를 구사했죠. 어깨로 밀치고 팔꿈치로 찌르는 등 필요 이상으로 과격한 접촉이 이어졌습니다. 휘슬이 여러 번 울렸지만 레베카 팀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하게 압박해왔습니다. 도연은 최대한 피해가면서 훈련을 계속했지만 상황이 점점 위험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레베카 팀의 한 병사가 도연을 밀어내려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바닥에 미끄러지면서 무릎을 바닥에 강하게 부딪혔죠. 순간 아픈 신음소리가 들렸고 훈련이 중단되었습니다. 아, 무릎이. 부상당한 병사가 무릎을 부여잡고 신음했습니다. 상당히 아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한국군이 밀었어요. 레베카 팀의 다른 병사가 소리쳤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분명히 고의로 밀었어요. 카메라가 도연에게 주민했습니다. 순간 훈련장의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고의적인 부상 유발은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레베카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저도 확실히 봤어요. 명백한 고의였습니다. 도연은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자신은 그 병사를 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스스로 넘어진 것이었죠. 하지만 여러 명이 증언하는 상황에서 변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하려고 했는데. 증거가 있나요?
레베카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여러 명이 봤는데 혼자서 아니라고 하면 뭐합니까? 담당관이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일단 부상자 치료가 우선입니다. 사건에 대해서는 영상을 분석한 후 조사하겠습니다. 도연은 말없이 구급 키트를 가져왔습니다. 부상당한 병사의 무릎을 살펴보니 상당히 부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무릎을 눌러 지혈하고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지금은 기록보다 당신 무릎이 먼저입니다. 도연의 진심 어린 응급처치에 부상당한 병사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분위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저녁 브리핑 시간, 도연은 따로 불려나갔습니다. 스포츠맨십 위반 의혹으로 훈련위원회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사 기간 중에는 훈련 참가가 제한됩니다. 레베카는 팔짱을 끼고 도연을 노려봤습니다. 이제 알겠죠? 우리는 장난치러 온 게 아니에요. 레베카의 목소리에는 승리감보다는 묘한 공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기긴 했지만 떳떳하지 못한 승리였거든요.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억울했지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말은 쉽게 휘지만 기록은 묵직하게 남는다. 난 기록으로 대답하겠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숙소 뒤편에 걸린 낡은 태극기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깃발 옆에 붙은 작은 안내문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깃발은 파병지에서 돌아온 참전 용사들이 기증했습니다. 도연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싸움은 당신이 아니라 역사가 심판할 것입니다. 그날 밤 11시, 도연이 태극기를 바라보고 있을 때 뒤에서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낮에 다친 미군 병사가 목발을 짚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무릎에 하얀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걸을 수는 있는 상태였습니다. 중령님, 병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할 말이 있어서요. 도연은 병사를 바라보며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병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저를 밀지 않았어요. 제가 스스로 넘어진 겁니다. 발목이 꺾이면서 균형을 잃었거든요. 도연의 눈빛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걸 왜 저에게 말하시나요? 동료들에게 해야 할 말 아닌가요? 그게 병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콜린스 대위가 워낙 화가 나 있어서요. 지금 말해봐야 믿지 않을 것 같아요. 내일 아침 공식 조사 때 진술하겠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먼저 치료부터 제대로 받으세요. 무릎 상태가 좋지 않아 보입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이 응급처치를 잘해주셔서 많이 나아졌어요. 병사가 돌아간 후 도연은 다시 태극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조급해할 필요가 없었죠. 중요한 것은 끝까지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훈련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도연은 조사실에 앉아 어제 일어난 상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사실만을 이야기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죠. 영상 분석 결과와 관련자 진술을 종합한 결과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관의 발표에 레베카의 입술이 굳어졌습니다. 예상과 다른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부상당한 병사가 직접 나서서 진실을 말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훈련에 복귀하겠습니다. 도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레베카가 손을 들었습니다. 설령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도 말을 하다가 멈췄습니다. 자신도 이 말이 억지스럽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속으로는 이미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틀렸다. 처음부터 끝까지. 담당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위, 이미 조사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 문제 삼을 일이 아닙니다. 훈련이 재개되었습니다. 오늘은 수색과 구조, 지형 판독, 그리고 SERE 생존 회피 저항 탈출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생존, 회피, 저항, 탈출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고난도 훈련이었죠. 첫 번째 과목인 수색과 구조에서 도연은 다시 한번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복잡한 지형에서 실종된 인원을 찾아내는 훈련이었는데 도연은 가장 빠른 시간에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바다에서 키운 방향 감각과 관찰력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형 판독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도와 나침반만으로 복잡한 산악 지형을 통과하는 과제였는데 도연은 한 번도 길을 잃지 않고 정확한 경로로 이동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진해 앞바다의 섬들을 돌아다니며 자연스럽게 익힌 능력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미군 막사 앞 벤치에서 간단한 식사를 했습니다. 도연은 미군들에게 사발라면을 뜨겁지 않게 먹는 노하우를 알려주었습니다. 젓가락으로 면을 돌려서 입에 넣으면 됩니다. 후후 불지 마세요. 오히려 더 뜨거워져요. 오, 정말 신기하네요. 어떻게 이런 걸 아시나요? 한국에는 오래된 시장 국밥집들이 많아요. 거기서 배운 거죠. 뜨거운 국물이 사람을 살려준다고 하거든요. 우리 어머니들이 늘 하시던 말씀이죠. 도연의 따뜻한 미소에 미군들의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전쟁과 훈련을 넘어선 인간적인 연결고리가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미군들이 관심 있어 하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 군대 문화, 그리고 진해라는 도시에 대해서까지 도연은 친근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점차 서로 간의 거리가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레베카만은 여전히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레베카가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가르쳐 줄 게 있으면 지금 하세요. 오늘 밤이 1대1 격투니까요. 가르쳐 줄 건 없습니다. 뭐라고요? 서로 다른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이 같은 파도 위에서 균형을 잡는 법. 그건 직접 몸으로 알아야 하는 거니까요. 레베카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훈련이 끝날 무렵 미군들 사이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 지나가면 고개를 끄덕이며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어제까지 도연을 의심스럽게 바라보던 병사들도 이제는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특히 어제 도연을 비난했던 병사가 다가와 사과했습니다. 죄송했습니다. 제가 성급하게 판단했네요. 괜찮습니다. 동료를 걱정하는 마음이었으니까요. 그 병사는 도연과 악수를 나누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다른 미군들도 하나둘씩 도연에게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는 도연 주변에 여러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한국의 특수부대 훈련에 대해 궁금해하는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해군의 훈련은 어떤가요? 미군과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 놀라운 잠수 실력은 어떻게 기른 건가요? 도연은 하나하나 성실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자랑하지도 않고 겸손하지도 않게 사실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도연의 모습이 오히려 더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레베카는 그 모든 걸 보면서 속으로 인정했습니다. 저 사람은 이기려고 하지 않았다. 그냥 자신의 길을 걸었을 뿐이다.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차갑게 고개를 젓고 운동복 끈을 더욱 세게 묶었습니다. 내일은 절대 질 수 없어요. 레베카가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격투는 다를 거예요.
그날 밤 도연은 혼자 훈련장을 돌아보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훈련이 끝납니다. 마지막 격투까지 마치면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게 되겠죠. 이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도연은 주머니에서 작은 조개 껍데기를 꺼냈습니다. 진해 해변에서 주워온 것이었죠. 고향의 바다가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멀리서 레베카가 혼자 격투 동작을 연습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내일의 승부를 위해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도 조용히 자신만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마지막 훈련인 1대1 격투가 드디어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참가자들과 훈련 관계자들이 격투장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이틀 동안의 모든 훈련을 통틀어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마지막 대결이었죠. 격투장은 푸른 매트가 깔린 8m 사방의 정사각형 공간이었습니다. 주변에는 안전을 위한 쿠션이 설치되어 있었고 의료진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규칙은 단순하지만 명확했습니다. 맨몸 기반의 격투, 보호장비 착용 필수, 관절기와 초크 허용, 타임 리미트 5분씩 3라운드였습니다. 도연은 격투장 한쪽에서 조용히 몸을 풀고 있었습니다. 목과 어깨를 돌리고 무릎과 발목을 가볍게 움직이며 몸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바다에서 배운 호흡법으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혔죠. 반대편에서는 레베카가 격렬하게 준비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팔굽혀펴기, 점프 스쿼트, 그리고 격투 동작까지 온몸에서 투지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번만큼은 절대 질 수 없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양 선수 입장. 심판의 호명에 도연과 레베카가 격투장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관중석에서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이 둘에게 집중되었죠. 레베카는 도연보다 키가 약 5cm 정도 컸습니다. 체중도 더 나가는 것 같았고 근육질의 체격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체격상 레베카가 유리해 보였습니다. 규칙 확인하겠습니다. 심판이 양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타격은 금지, 관절기와 초크는 허용, 상대방이 탭을 치거나 기절하면 즉시 중단, 각 라운드 5분, 총 3라운드입니다. 도연과 레베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첫 번째 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휘슬이 울리자마자 레베카가 공격적으로 전진했습니다. 초반부터 강한 압박을 가하는 전략이었죠. 더블레그 테이크다운을 시도하며 도연의 하체를 공략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침착했습니다. 레베카의 러시를 뒤로 물러나며 피했습니다. 그리고 레베카가 균형을 잃는 순간 옆으로 빠져나가며 거리를 벌렸습니다. 도망치지 마세요. 레베카가 소리쳤습니다. 도망이 아니라 수영입니다. 흐름을 타는 거죠. 도연의 대답에 관중석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진지했습니다. 상대방의 힘을 정면으로 막지 않고 흘려보내는 것. 바다가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레베카가 다시 접근했습니다. 이번에는 클린치를 시도했습니다. 양손으로 도연의 목을 감싸며 무릎 공격을 준비하는 자세였죠. 하지만 도연은 미세한 각도로 어깨를 틀어 레베카의 그립을 약화시켰습니다. 그 순간 레베카의 균형이 미묘하게 무너졌습니다. 도연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이 클린치에서 발목 훑기로 연결한 뒤 사이드 컨트롤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깔끔한 테크닉에 관중석에서 감탄사가 쏟아졌습니다. 오, 대단해. 어떻게 저런 타이밍을? 레베카는 바닥에서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브리지를 걸어 롤링을 시도했지만
도연이 그것까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포지션을 바꾸지 않고 계속 압박을 가했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종료종이 울렸습니다. 명확한 승부는 나지 않았지만 도연이 유리한 상황에서 라운드가 끝났습니다. 휴식 시간 동안 레베카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생각보다 도연이 만만치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체격상 우위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 밀리고 있었거든요. 두 번째 라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레베카는 이번에는 레슬링 기반의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더블레그 테이크다운으로 도연을 바닥에 눕히려고 했습니다. 도연은 스프롤로 방어했습니다. 다리를 뒤로 빼면서 레베카의 공격을 막은 뒤 레베카의 뒷목을 가볍게 눌러 그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거리를 벌렸습니다. 당신은 누구에게 배웠나요? 레베카가 물었습니다. 바다에게요. 짧은 대화 후 레베카가 마지막 승부수를 걸었습니다. 리어 네이키드 초크를 시도한 것입니다. 도연의 뒤로 돌아가서 목을 조르는 기술이었죠. 상당히 위험한 기술이지만 성공하면 즉시 승부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도연은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턱을 당겨 기도를 보호하면서 레베카의 팔을 잡아 압력을 분산시켰습니다. 그리고 몸을 비틀며 서서히 탈출했습니다. 레베카는 근성으로 끝까지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종료종이 울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라운드. 레베카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체력적으로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였거든요. 지금이라도 약속 지킬까요? 레베카가 마지막 도발을 시도했습니다. 저를 이기면 그만하세요. 도연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그건 당신이 아니라 이 훈련 전체에 대한 모욕이에요. 도연의 진지한 표정에 레베카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순간 도연이 움직였습니다. 낮게 들어가서 어깨로 레베카의 중심을 깨뜨린 뒤 하체를 고정했습니다. 레베카가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도연은 레베카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존중이 없으면 기술은 폭력이 되고 존중이 있으면 기술은 언어가 됩니다. 그리고 안전한 범위에서 안발을 걸었습니다. 레베카의 팔꿈치 관절을 조이는 기술이었죠. 항복하세요. 더 버티면 다칠 수 있어요. 하지만 레베카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고통을 참으며 탈출을 시도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결국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자 매트를 탭했습니다. 탭, 휘슬, 승부 끝, 승자 이도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폭발적인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심판이 도연의 손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모든 훈련을 통틀어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것이었습니다. 레베카는 바닥에 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자신만만했던 모든 것이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레베카는 바닥에 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눈가에 물기가 맺혔지만 이번에는 분노가 아닌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실력이구나. 최초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힘이구나. 도연은 호흡을 가다듬으며 레베카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니요. 인간이 서로를 존중할 때 나오는 힘입니다. 레베카는 잠시 망설이다가 도연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관중석에서 더욱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격투가 끝난 후 의무실에서 레베카와 도연은 간단한 치료를 받았습니다. 큰 부상은 없었지만 격렬한 격투 후에 기본적인 검진이었죠. 레베카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완전한 패배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레베카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화가 나요. 아니,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창피해요. 레베카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자신만만했는데 당신은 훌륭한 군인입니다. 몇 번의 승부가 그걸 바꾸지는 않아요. 위로는 됐어요. 레베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바뀌지는 않죠. 그날 저녁 마지막 만찬이 열렸습니다. 이틀 동안의 모든 훈련이 끝나고 내일이면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는 작별 식사였습니다. 식당에는 각국의 특수부대원들이 모여 앉아 훈련 기간 동안의 경험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편했지만 오늘은 여러 명이 다가와 대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과 경계의 시선으로 바라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진심 어린 존경을 표현했습니다. 정말 대단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기술들을 익힌 건가요? 한국의 특수부대 훈련은 어떤가요? 기회가 되면 한국에 가서 훈련받고 싶어요. 도연은 하나하나 성실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자랑하지도 않고 겸손하지도 않게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진해의 바다에서 자란 이야기, 어릴 때부터 물과 친해진 경험, 그리고 바다가 가르쳐준 지혜들을 말이죠. 그때 담당관이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모든 참가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우리는 서로 다른 나라의 군인들이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혼자 참가한 이도현 중령의 활약은 모든 참가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모든 종목에서 최고 성적을 거둔 것을 축하합니다. 더욱 큰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한 명씩 박수를 치며 일어서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결국 식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도연은 밖으로 나와 별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고향 진해로 돌아갑니다. 그리운 바다와 익숙한 공기, 그리고 늘 가던 국밥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령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레베카가 서 있었습니다. 낮과는 다른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요. 들어보겠습니다. 레베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첫날 제가 한 말들 정말 죄송해요. 특히 그 임신 발언 같은 거요. 레베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최초라는 타이틀에만 취해 있었어요. 최초의 여성 네이비실, 최초의 여성 특수부대원 그런 것들 말이에요. 도연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보니까 알겠어요. 진정한 강함은 타이틀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라는 거요. 당신은 한 번도 자랑하지 않았지만 모든 걸 증명했어요. 당신도 훌륭한 전사입니다. 다음에는 기록으로만 얘기하죠. 레베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연이 그 손을 잡자 레베카가 말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당신이 말한 그 바다를 보고 싶거든요. 언제든 환영합니다. 다음 날 아침 마지막 훈련일의 공식 행사가 열렸습니다. 미군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분대장부터 막내까지 차례로 모자를 벗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리스펙트, 커맨더리. 도연은 태극기 앞에 섰습니다. 기뽕이 아침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이틀 전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그때는 의심과 경계의 시선이었다면 지금은 존경과 감탄의 눈빛들이었습니다. 도연은 태극기를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조국은 약하지 않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말이 끝나자
미군들 사이에서 자발적인 경례가 올라왔습니다. 하나둘씩 손을 들어 올리기 시작한 것이 순식간에 전체로 번졌습니다. 레베카도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도연은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모욕과 의심, 그리고 마지막에 존경과 인정. 모든 것이 꿈 같았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도연은 훈련 기간 동안 받은 작은 선물들을 꺼내봤습니다. 미군 대원들이 준 부대 마크, 레베카가 마지막에 건넨 네이비실 배지, 그리고 함께 찍은 사진들. 모두 소중한 기념품들이었습니다. 진해에 도착한 것은 저녁 7시였습니다. 익숙한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돌아왔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도연은 곧바로 시장 골목의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군인 양반, 오늘도 혼자요? 사장님이 늘 하던 인사를 건넸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도연이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혼자가 아니네요. 사장님이 고개를 갸웃하자 도연은 벽에 걸린 작은 TV를 가리켰습니다. 화면 속에는 미군들이 도연에게 기립 경례를 올리던 장면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국군이래요. 혼자 가서 미군들을 다 이겼다더라고요. 식당 안에 다른 손님들이 웅성거리며 TV를 바라봤습니다. 사장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이렇게 국밥을 퍼줄 수 있지요. 오늘은 제가 쏘겠어요. 도연은 숟가락을 들며 다시 한번 태극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어 깃발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오래된 동지들의 목소리가 가슴 속에서 살아났습니다. 국가는 이름이 아니라 관계다. 우리가 끝까지 버티면 이름이 관계가 된다. 오늘은 더 이상 고독한 전사가 아니었습니다. 도연의 곁에는 태극기와 함께 도연을 지켜보는 수많은 눈빛들이 있었습니다. 멀리 태평양 건너편에서도, 그리고 이 작은 국밥집에서도 말이죠. 조국은 약하지 않다. 기억해라. 그리고 오늘 태평양 건너편 어딘가에서도 한 여성 군인이 같은 별을 바라보며 새로운 다짐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